방구석 꼰대들이 모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지지고 볶으며 답을 찾아가는 방구석 꼰대들의 유쾌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자녀 교육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뭐 흔히 최고의 뭐 권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좀 많은 그 각광을 받고 계시는, 거의 추앙을 받고 계시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교육을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저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저희 집사람도 요즘에 그 애들이랑 같이 보거든요. 애들이 TV 보자 그러면은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볼까 그러면 애들이 금쪽이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저건 좀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애들 키울 때 좀 도움이 좀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좀 반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큰 방향에서는 뭐 워낙 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반성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너무 또 부모를 정죄하는 느낌이지 않나. 마치 "아 자녀가 나쁜 건 전부 다 부모 탓입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네가 잘못돼 뭘 잘못됐고." 그러면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도 저런데? 우리 부모님은 뭐가 문제가 있었네.' 그러니까 약간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쪼끔 약간 반감이 있긴 있고, 또 음.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 그게 다 맞다.'라고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다양한 훈육법이 존재하는데 음. 그분이 말하는 것만 다 정답일까? 왜냐면 시대가 바뀌면 그 교육법도 바뀐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뭐 "체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또 "야 고추로 애들 때리지 말라. 때리지 않는다." 했다가 또 최근에는 또 "적당한 훈육은 또 필요하다. 뭐 그게 너무 과하지 않아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 트렌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그냥 '이게 진리야.'라는 식의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약간 반감이 있긴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보통 그 훈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틀을 명확하게는 알지 못해서, 좀 부모된 아. 입장에서 부모를 정죄하는 부분이 반감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감정을 해 주고 감정에 대한 공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부모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뭐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연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부모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불편한 부분들은 어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는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네. 안 좋은 부모네.' 또는 주변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서 '그래 뭐 저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 별로인 부모구나.'라는 그런 식의 갈등 조장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의 뭐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옛말에도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리고 인제 거기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시청률 때문에 좀 더 자극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을 천하의 나쁜 부모로 만들어야, 그래야 그 케어하는 그 효과가 더 부각돼서 보일 거고,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을 보여줬을 때 부모가 변하는 모습이 확 드러나야 또 그게 또 정확한 솔루션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부모의 역할은 뭐 8할 이상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저도 하기는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부모 탓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아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뭔가 이제 심리적인 죄책감을 되게 유발하고, 뭐 물론 그게 이제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또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마치 이제 부모가 진짜 엄청난 죄인인 것 마냥 이렇게 뭐 아무튼 저는 좀 보면서 그냥 불편한 감이 좀 있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거든요. 물론 보면서 반성하고 '아 내가 저런 것들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내가 첨언을 하면은 이해하기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책을 선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서 유튜브로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저 같은 부분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대화의 기술을 배우니까 아까 복호님한테도 배운 부분이 있는데 녹음하면서 그분이 애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구나. 이거 나 써먹을 수 있겠다.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로 조금 다른 면에서 부정적으로 제가 봤던 부분은 아이들한테 그냥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굳이 왜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가격을 한다거나 친구한테 누굴 때렸을 때 그때 거기서 왜라는 접근보다 그냥 이거는 누군가를 때린 것 자체는 그냥 단호하게 안 되는 거야 하고 바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애 기준에 맞춰서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형화를 좀 하는 것 같긴 해서 이게 아까 밤꽃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좀 커서 이걸 나중에 봤었을 때 어릴 때가 아니라 머리가 좀 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그거는 이해가 가네요. 들으면서. 이게 이거는 오은영 박사의 훈육 방법에 대한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도 분명히 이제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러면 뭐 어떤 뭐 옛날 이제 아동 관련된 그런 교육가들에 대한 철학이나 그들의 핵심 사상을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아마 가르칠 텐데 그러면은 뭐 0세부터 뭐 몇 세까지는 뭐가 발달하고 그때는 이런 말을 써야 되고 뭐 3세부터 뭐 몇 세까지는 뭐가 발달할 시기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체계적인 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13세 아이가 됐는데 애가 막 사람을 때려, 부모님을 때려. 그러면 그것은 앞에 돌아갔을 때 몇 세부터 몇 세 사이에 어떤 부모와 뭐 인간의 관계에서 발달돼야 되는 부분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프로세싱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음.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생략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딱 명확하게 오는 부분이 이게 약간 특수아동,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약간 훈육법 같은데 이게 약간 공식화되는 게 조금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빵꼬님도 아까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오은영 박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한 80. 그다음에 아까 불편하다는 거는 그냥 그분이 다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우죠. 보면서 반성도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뭐 없진 않다. 음, 아마 그분 영상을 좀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을 인 한 100개씩 하루에 음. 쌓아가면서 우리 딸한테 조금 더 자상스럽게 화가 이까지 올라와도 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질문 드렸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때리면 안 된다, 뭐 이제 때려서는 안 된다. 어떤 훈육에 있어서 말로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권을 무조건 가지고 있대. 이 아이에게 뭐 일관성 있게, 뭐 단호하게 그렇게 말로 이제 조져라. 뭐 이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 좁혀야 되는데 패지 말라 한다. 어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한테 피곤하니까 또 일을 또 이제 이렇게 애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이제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와서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할 그런 이제 능력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로 퇴근을 해서 오는데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명령조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은영 박사 거를 가끔씩 보면은 혼자 또 막 질질 짜. 막 내가 말을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뭐 정제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애들을 과연 그러면 때리면 안 되나 진짜로? 좁히면 안 되나? 이제 거기에서 저는 갈등이 오는 거죠. 이제 뭐 제가 어떤 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잠언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애를 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럼요. 애 패라. 애를 때려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애를 때리는 게 뭐 진짜 뭐 조패는 막 애 잡듯이 개 잡듯이 잡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에게 이제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먹이나 뭐 이런 내 직접 몸으로 타격하면 나의 감정이 실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랑의 매를 뭐 사랑의 매가 있었잖아요.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태화 다리 밑에서 야구바따로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만 요즘에 너무 또 인권 막 하다 보니까 아예 이게 때리면 안 되는 게 정론처럼 돼버려서. 근데 또 오은영 박사님의 그 이 지론이 애들을 때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좀 그렇다. 그게 오히려 좀 반감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50대 50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현재 처맞기 전에 계획은 때리지 않는 거거든요. 때리지 않는 건데 어 그게 꼭 금지돼야 된다는 쪽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체벌이 필요한 경우는 애한테 내가 훈육을 하고 페널티를 주는데 애가 그거를 페널티로 못 느낀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수단이 큰 페널티로 안 다가온다면은 체벌로 해야 된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주의라서 감정적인 걸 싹 다 걷어내면 뭐 체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막 으악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종아리 걷어라. 자 때리고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이런 느낌으로. 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통 벌 주는 방식이 한국도 요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잘못한 것으로 옛날에 한국에서 엎드려 뻗쳐 많았잖아요. 엎드려 뻗쳐 이런 거는 학대가 되니까 뭐 스쿼트를 시킨다든가 푸시업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 자세로 고정을 시키면은 그게 가혹행위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torture로. 근데 그냥 신체 향상이 되면서 고통이지만은 움직임이 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가능한 체벌이라서 푸시업 이런 거 시켰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래 나 가슴 펌핑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는 그게 안 먹히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을 못 해내면은 너 손대 때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꽃님은 따님이라 이렇게 뭐 맴매를 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꿀밤 쥐어 박아서 한 일주일 정도 말을 못 한 적이 있죠. 꿀밤이 아니고 사실 막 이렇게 에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꽁 쥐어 박으면 펑펑 울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딸들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어. 때리지 않았어야죠. 맴매를 들었어야죠. 맴매를. 그쵸. 제가 자 회초리 가지고 와 해서 이렇게 광권님 딱밤 했어야 쓰잖아요. 되는데. 딱밤을 때리죠. 딱밤. 딱밤 맞으면 장난 아니죠. 그는 네.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라서 잘 안 때린 거 그런 건 아니었던 건가요? 뭐 반대? 그러니까 체벌에 그러니까 애 대해서 체벌을 이렇게 하는데 예. 맴매를 하는 게 어 체벌하는 거 저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어요. 큰딸 키울 때 와이프가 쪼금씩 체벌 느낌 나는 그런 걸 몇몇 했거든요. 둘째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더 버릇이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도 아, 그 막내는 예. 완전 내가 애를 망난입니다. 갖추게 하는구나. 오케이. 근데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농담 삼아서 "아 내가 둘째를 좀 더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해요. 지금 하면 되지 않나요? 아직 중학생인데. 너무 늦었나? 이제 늦은 것 같아요. 아예 이제 기억이 어. 잘 나지 않을 때 왜 보면 엄마 아빠 부모의 그 엄격함을 딱 약간 느낄 수 있는 걸 어렸을 때 약간 해 놓으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 왠지 엄마가 버럭하면 "어이씨." 약간 이런 게 있어야 아, 되는데 몸이 그 기억할 때 뭘 실제로 기억하는. 기억을 못 하고 그러니까 복권님이 싸대기 때렸을 때 기억 못 하는 그 시기 때. 근데 실제로 그런 그게 있어요. 한 2살쯤 때 애를 예. 진짜 트라우마 심길 정도로 좁혀 놓으면 개길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어 가지고도. 그럼 와이프랑 근데 한번 상의해 봐야 되겠네요. 이 방법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저기 뭐 신고당할 일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하진 못하는데 저는 그 체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 사회적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체벌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매를 들진 않고 이제
아까 우리 직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네가 이런 처벌을 받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질 때 여러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이제 뭐 그 받아쓰기 노트 이런 것들 이제 시험을 보고 옵니다. 참 이것도 좀 걱정인데 첫째는 시키지 않아도 늘 100점이었는데 둘째는 막 10점, 20점 받아와요. 받아쓰기를. 아주 미치겠어 지금. 그러면 틀린 거를 가지고 심지어 집에서 연습하고 갔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면 연습해서 실컷 써놓고 학교 가면 틀린 걸 또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틀린 거를 다시 써오라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학교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는 집에 갖고 오면 이걸 써야 되니까 또 혼나니까 아. 안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꼭 갖고 와라. 안 갖고 와. 그게 며칠 지나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 이제 그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경고로 너 이번에는 진짜 안 가져오면 너 손바닥 몇 대 맞을래? 손바닥 맞을 거야. 손바닥 몇 대 맞을래? 그걸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가 2대를 맞겠다. 알겠어. 근데 안 가져왔어. 그러면 너 새끼 안 했으니까 갖고 와. 2대 팍팍 이게 아니라 어제 너 나랑 무슨 어떤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안 갖고 오면 2대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2대 그것 때문에 맞는 거야. 그리고 2대를 때리고 나서 아빠가 2대를 때리는 이유는 뭘까? 이걸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 2대를 근데 살살 때리면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세게 때리거든요. 맴매를 가지고 그 사랑의 매로. 그러면 그 2대를 10대 막 이렇게 해도 10대도 세게 때려야 돼요. 10대를 안 하겠지, 애들이. 애들은 10대 절대 안 하지. 한 대 하기에는 왠지 양심에 지가 애매하니까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2대인 거야. 그러니까 2대는 지입을 했기 때문에 2대는 때려도 돼요. 예. 지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2대를 때리고 내가 왜 때렸을까? 네가 왜 맞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체벌은 예, 그렇게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해도 딸들한테는 하지 되는데 마세요. 딸들한테는. 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기간제 교사할 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 대해서 손바닥을 한 대씩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징계권 있을 때였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그때 이제 자녀를 뭐 체벌하기 전에 이제 느꼈던 게 확실히 여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나한테 뭐 해코지를 했다, 손을 댔다, 손찌검을 했다, 또는 뭐 해초를 댔다. 뭐 모든 게 다 공통이 엮여서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고 거기에 예민한 것 같아요. 남 앞에서 맞고 이런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수치심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낀다고. 그리고 굳이 꼭 남 앞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회초리 또는 손찌검 이런 행위는 저는 무조건 부모를 위해서 비춥니다. 왜 주먹으로 애를 쥐어 박았어요? 그러게요. 제가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제가 딸을 안 키워봐서 진짜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가 된 상황이면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게 명확하다 그러면 그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딸이니까 무조건 뭐 여자라서 당했다예요? 그렇진 않은데 딸이라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딸 아들이 있어 봐서 느끼는 생각인데 딸한테는 좀 이게 어떤 터치가 잘 생각이 애초에 안 들고요. 아들한테는 터치가 생각이 나요. 확실하게. 아무튼 그리고 아까 그 복고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해진 규칙과 합의를 해놓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렇게 그거는 해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러니까 감정이 세기 여자기 때문이 때문에 아니고 좀 더 예민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벌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꿀밤을 때리면 됩니다. 꿀밤 했다가 피 아니 봤다면서요. 손찌검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손찌검을 하면 안 농담이죠, 된다며. 농담이고 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벽을 보면서 반성을 하고
아 이렇게 아주 그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 나는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아까 전에 했을 때 내 딸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아까 말했는데 친구가 문신 있고 담배 냄새가 나. 근데 그렇게 막 좋은 얘기로 자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내 딸의 여기에 뭐 딱 팔꿈치에 보니까 갑자기 문신이 새겨져 있네. 헤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아니 극단적인 예인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문신을 그 나이에 하면 일단 불법이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문신이라고 하지 맙시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애가 왔는데 그래서 담배 냄새가 나. 술 좀 먹은 것 같아 중학생인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갔어. 두 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자, 너 요즘에 많이 힘든 일이 있냐 어쩌냐. 그래서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차라리 얘기를 하고 뭐 그래도 이제 좀 술 취하고 담배 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불법이고 너도 알지 않냐 막 얘기를 했어. 근데 또 했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빠로서 이건 부모로서 하는 얘기야.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어떡할래? 아빠는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뭐 한 뭐 몇 매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내지는 뭐 어떤 체벌 뭐 주먹으로 뭐 꿀밤을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라고 그걸 꿀밤을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어쨌든 그렇게 하자 했어. 근데 또 그랬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죽방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는 분명히 강하게 얘기했지만 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꺾고 아, 한 번 더 봐줄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례가 너무 아니 좋은데요. 저 약간 설득당했어요. 아들한테는 좁할 것 같고 딸한테는 약간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자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폰을 뭐 압수한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머리를 밀어버린다거나 눈썹을 밀어버린다거나 뭐 옛날에 그렇게 뭐 했으니까 문짝 뜯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거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맴매가 나는 더 인격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네. 아까 차별을 설명을 그렇게 다 한다는 전제하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후기 알려주세요. 어떠셨나요? 벚 이렇게 벚꽃님 빨리 딸 낳으십시오 먼저. 복권님 넷째 낳으셔 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제가 뭐 저도 사실 이제 큰딸을 22 년째 보고 있는데 뭐 21 년이군요. 21 년째 보고 있는데 다양한 고민도 해 보고 아까 복권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규칙도 세우고 뭐 해 봤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복권님이 직접 한번 키워 보시면 좀 더 네. 이제 공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키워 봐서 뭐 아나. 아, 저는 그냥 모른 채로 살고 저희 아들내미 그냥 패고 살랍니다 그냥. 예. 네. 아 내가 제일 애매하네. 둘 다 있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합시다. 네, 뭐 어쨌든 뭐 정말 또 쓸데없는 두서없는 이래저래 뭐 교육 얘기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뭐 아까 중간에 나왔던 주제처럼 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게 사실 저희들의 욕심이니까 뭐 각자의 좋은 부모가 되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해보고 예, 한번 뭐 마무리 해보죠. 우리 강꽃님에게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 좋은 부모란 뭐죠? 좋은 부모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냥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필요 조건인 것 같고 충분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뭐 좀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제 사람이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꼰대처럼 이렇게 잘 지적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모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그중에 말 아닌가요? 그중에 절대 때리진 않고 예, 아 절대 때리진 않고 절대 때리진 딸이라서. 않고 딸이니까 아 때리긴 했지만 그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아 후회하고 예. 반성하는. 네. 아, 저 폭력 없이 뭔가 진짜 좋은 부모님이 한번 되어 주십시오. 예. 아 저는 쪼끔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들한테 쥐어받거나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후회한다는 거죠. 해 봤기 때문에 또 그게 안 음. 좋았다더라, 그 안 좋다더라는 얘기를 한 거고 나는 이론적으로 그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고
해보니까 일주일씩 말하는 데고 애들이 좀 더 트라우마가 있고 안 좋더라. 그래서 어, 그게 좋은 방법 아니다라는 거를 직권님한테 얘기해 준 거고 복권님은 해당 사항 없으시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지금 그 정도가 됐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역으로? 저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오늘 몇 개 좀 도움된 거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예 소득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토론은 아니었다. 일단 그 점 말하고 싶고 일단은 제가 두 분 사례 반영해서 좁혀는 사례, 좁혔다가 후회하는 사례,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시도를 해볼게요. 체벌 없이 키워보겠습니다, 한번. 아니, 근데 얘기가 뭐 제가 좁히는 게 아니라 이거 좁혀는 쉽게 복권님.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의 맴매를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저는 필요하면 말로 네. 이제 사실 말이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뭐 때리는데 맞아서 좋은 기억에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뭐 육체적인 그 고통이 우리에게 변태도 아니고 애들이. 근데 말로 너무 조지면 귀에서 피가 나서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발 그만하고 날 때려. 그냥 아. 때리고 치우세요. 그렇게 키우셨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긴 한데 뭐 저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시냐 뭐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는 참 안 좋은 부모의 표본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참 아버지는 남자가 성공을 위해서 가정도 버릴 수 있는 게 남자다라고 제가 한 4학년 때 저한테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남자는 그렇게 사는 거다. 성공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는구나. 그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주말에 같이 놀러 가거나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교회를 좀 다니면서 신앙이 생기면서 부모님 좀 변하시고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신앙이 생기면서 그런 교육관이 바뀌면서 지금은 완전히 좀 달라져서 정말 좋은 부모가 뭔가를 좀 다시 생각을 하고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은 시간을 자녀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요즘 또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휴가나 주말에 그래서 막 길을 쓰고 막 놀러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애들도 안 쫓아오고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잘 많이 해주고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지 않나. 그걸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오시는데 와서 애들 아침밥을 차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애들 저희 집사람이 애들 밥을 몇 번 못 차려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희 아버지가 와서 애들 밥을 차려주는데 처음에는 아씨 뭐 나한테나 좀 그렇게 하지 뭐 왜 저러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못 해줬으니까 지금은 이제 애들한테 잘해주는 게 그게 사실은 본래 뭐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철이 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 각자의 환경에서 다들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제가 소망을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좋은 말씀. 파이팅 합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하시죠. 내가 제일 네. 파이팅 해야죠. 네, 너는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말했지만 오늘이 제일 편한 날일 거예요. 내일은 더 힘듭니다. 닥치세요. 희망을 달라니까. 네,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복지방의 복권 직권. 빵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